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3분기 백신 접종 대상과 인원, 백신 종류 등을 포함한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50대가 7월 우선적으로 1차 접종을 받고 40대는 8월에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증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숨졌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0.0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전망치보다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택배 노사가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8일째 이어졌던 파업을 끝내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법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공감대 속에 급물살을 탔던 대체휴일 논의는 정부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우려해 난색을 표명하면서 오늘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호남 내륙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5도에 머물러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다음 달 이후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50대와 올해 대입 수험생을 시작으로 만 18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다음 달부터 실시할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상반기 접종이 고령층과 기저질 환자 등 고위험군 위주였다면 3분기부터는 50대 이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50대 86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 뒤 나머지 연령대의 순서가 돌아갈 전망입니다. 60대 다음으로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아마 50대까지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요. 그 나머지 연령에 대해서는 8월 정도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고도 불가피하게 백신을 아직 맞지 못한 60에서 74세도 3분기에 접종을 받게 됩니다. 11월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도 50대와 함께 3분기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8월부터는 40대 이하의 연령층이 연령 구분 없이 접종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오늘 중으로 백신 1차 접종자가 1,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기세대로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가량의 접종을 마치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접종 대상별 인원과 백신 종류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오늘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희귀 혈전증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단을 받았는데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첫 사례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숨진 남성은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하고 9일이 지난 이달 5일부터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사흘 뒤 상급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와 함께 혈전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희귀 혈전증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은 남성은 결국 어제 오후 2시 10분 사망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뒤 20일 만입니다. 국내에서 희귀 혈전증 판정을 받은 두 번째 사례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의한 첫 사망입니다. 사망한 환자에게서 확인된 기저질환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피해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얀센 백신을 예약한 3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등 5접종 소식도 이어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접종한 뒤 호흡곤란, 흉통, 복부 통증, 팔다리 붓기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신고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모두 5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486명보다 27명 많은 수치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472명으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듯하던 택배 갈등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택배 노조와 택배사가 과로사 방지 대책에 합의하면서 노조도 지난 9일부터 시작한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건데요. 잠정 합의한 만큼 파업 마침표는 쉼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내용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사정 2차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 노사가 정부 중재안에 합의해 파국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류 인력 투입 문제를 두고 내년 1월부터는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택배 기사의 노동 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넣었습니다. 택배 노조와 택배사, 정부가 참여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일단락되면서 여의도 공원에서 1박 2일 이어지던 택배 노조의 대규모 투쟁 집회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전국 택배 노조합의 전국적 총파업은 내일부로 종료한다. 다만 이번 합의는 잠정 합의인 만큼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택배기사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따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 중재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맡기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인데 우정사업본부는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은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민간기사보다 근무 시간이 짧고 수입도 많다고 주장했는데 노조는 담당 구역이 더 넓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주 추가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논의된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 여야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면서 관련 논의는 오늘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선 대체 공휴일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 소위와 공청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여야는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에만 허용된 대체 공휴일을 앞으로 모든 공휴일에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없어지는 것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법률하고 관계 등에 있어서 좀 더 명료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경영계 역시 코로나19와 주 52시간제 확대의 여파로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휴가 확대에 더해서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 오히려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반면 노동계는 평균 노동 시간이 여전히 국제 평균을 웃도는 만큼 휴식권 부여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맥락에서 본 재정 법률안 제정에 지금 찬성을 하고 결국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행안위는 관련 논의를 오늘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대표 연설을 통해 청년이란 단어를 무려 21번이나 언급하면서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여당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가 큰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이 20, 30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연설 도중 청년이라는 단어를 무려 21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준석 열풍을 의식한 듯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특임 장관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송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고 있다며 6천 명에 이르는 검찰 수사 인력 조정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외부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적절한 자격이 있는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 서열화된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바꾸고
또한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포털개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는 어젯밤 야당의 반발 속에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조항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안에서 빠져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했는데 야당은 소급 보상을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 디지털 분야와 건설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즈니스 포럼과 의회 연설 등을 마치고 마지막 방문지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열사 추모탑 헌화로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 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로 저탄소와 디지털, 제3국 진출 등을 꼽았습니다. 최고의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스페인과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진 산체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Corea es un socio comercial de primer nivel dentro de Asia y a pesar, como usted antes decía, estimado presidente, de nuestra distancia geográfica, ambos somos firmes aliados estratégicos en los grandes asuntos que atañen al presente y al futuro. 스페인 의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합동 연설을 가졌고 상하원 의장과 의회 도서관을 찾아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한 18세기 고지도인 조선 왕국전도를 꼼꼼히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르셀로나로 이동해 경제인협회 연례 포럼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오후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시작한 지 15일 만인데 사실상 초기 수사를 지휘한 책임이 있는 법무실 압수수색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전투 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따지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실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된 건 국방부가 수사를 시작한 지 보름 만입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사건 초기 수사를 뭉갠 정황이 드러난 20전투 비행단 군검찰의 상부기관으로 사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 9일 검찰단이 20비행단 군검찰과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실 산하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지만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부실 수사에 지휘 책임이 있는 법무실 압수수색이 한 발 늦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피소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법무실의 인사 책임은 없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지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무실이 군 검찰과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인정했습니다. 당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지난해 태풍을 식량난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농사를 잘 짓는 게 최우선 전투적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한 달여 만에 공식 석상에서 부쩍 살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제 열린 당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자인하는 내용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농사를 잘 짓는 게 우리 당과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식량난을 인정하고 이를 그대로 매체를 통해 보도한 건데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 국가 비축미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 군량미도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죠. 실제 쌀 1kg 가격은 지난 4월 말 북한 돈 4,000원 수준에서 어제는 7,000원까지 급등했고 옥수수 가격은 2,000원에서 5,3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식량난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경 봉쇄로 비료 수입이 제한적인 데다 산림 황폐화로 매년 심각한 수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자체적인 해소가 어려울 경우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의혹과 인권 문제를 두고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미러 정상회담장. 주요 회담 때마다 지각하기로 유명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엔 바이든 미국 대통령보다 15분 먼저 도착합니다. 예상보다 짧은 3시간 30분간의 회담이 끝나고 두 정상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긍정적이었다며 미러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one of the entire meetings, I guess it was total of 4 hours, was good, positive. There wasn't any strident action. 양국은 갈등 중에 자국에 귀국했던 대사들을 임시로 귀환시키는 데 합의했고 새로운 핵 통제 조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의혹, 야권운동가 나발리 구금 등 인권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여전했습니다. Человек этот знал, что он нарушает действующий в России закон. Он обязан был отмечаться как лицо, дважды осужденное к условной мере наказания. 푸틴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고 오히려 미국 측이 러시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 훼손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 해킹 등이 있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예상치보다 앞당겨 2023년 2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며 강해진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상승률 때문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0.00%에서 0.25%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감염병 확산이 줄었고 경제활동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에서 2023년 2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2024년 이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지난 3월보다 인상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 겁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한 2.4%에서 연말까지 3.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 전망 역시 6.5%에서 7%로 높였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 No one wants to return to the bad high inflation days of the 70s. It's critically important that fiscal policy be put on a responsible course. As Treasury Secretary. 연준은 시장에 돈줄을 죄는 역할을 하는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 논의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77% 내린 34,033의 거래를 마치는 등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코로나19로 바깥 운동이 힘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MBN이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12회 건강미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곧 다가올 100세 시대 MBN 건강미 박람회와 함께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은채 기자입니다. 2026년
앞으로 5년 후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듭니다. 덩달아 간병인 수요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충분한 정보 없이 돌봄을 맡겨야 했는데 한 IT 기업은 고용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보호자와 환자들도 간병인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조금 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 이른바 건강한 100세를 맞이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면역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은 건강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비자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오메가3, 유산균 이렇게 중점으로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MBN 건강미 박람회에서는 면역 100배, 건강 100세를 위한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건강 강좌는 물론 건강검진, 개인 맞춤형 치료 상담까지 펼쳐집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 MBN 건강미 박람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금메달에 도전하는 야구 국가대표팀의 선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추신수와 오승환 등 베테랑이 빠지고 의의리와 강백호 등 젊은 선수들이 포함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에 나설 24명의 최종 명단에서 눈에 띈 건 최근 빼어난 활약을 펼치는 추신수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겁니다. 저도 좀 많이 아쉽고요. 이번 그 대회 좀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추신수 선수가 지금 팔꿈치가 안 좋았어요. 추신수의 빈자리는 KT 강백호와 키움 이정우 등 KBO 리그를 대표하는 젊은 강타자들이 채웁니다. 류현진 등 메이저리거들이 빠진 투수진에는 다승 1, 2위의 원태인과 김민우, 마무리 투수 고우석, 2002년생 이일이 등 영건들이 대거 수혈됐습니다. 3년 전 아시안게임 때 병역 특혜 논란에 있었던 LG 오지환은 김경문 감독의 믿음 속에 수비의 핵으로 중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오지환 선수가 가장 수비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투수들이 안 그래도 경험이 많이 부족한데 그 내야수 수비가 좀 더 견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군 미필 선수들은 과거 대표팀과 비교하면 대폭 줄었습니다. 조상우를 포함해 6명에 불과한데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24명의 선수 중 14명이 미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13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하는 대표팀은 다음 달 19일 소집돼 고척 스카이돔에서 올림픽을 대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과 공정을 중심으로 연설을 하면서 정부의 백신 수급과 부동산 문제도 언급할 전망입니다. 또 정부의 일자리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성인의 70% 이상이 최소 한 번씩 백신을 맞으면서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했는데요. 우리도 머지않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니언즈와 트롤, 옵티머스 프라임이 분위기를 띄우고 각각 17억 원에 달하는 백신 복권 당첨자들은 건강의 행운까지 잡았다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극복, 일상 복귀 기념 행사 현장. 뉴섬 주지사가 방역 규제 해제와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했는데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상화에 성큼 다가섰던 미국인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어제는 마치 가을처럼 청명한 하늘이 펼쳐졌었는데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려주면서 더위도 주춤할 텐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도,
광주는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영동과 영남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호남 내륙에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에서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종일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에서 빗방울이 스치겠습니다. 오늘 대기의 질은 전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5도, 춘천 24도, 대구와 안동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 곳곳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는데요. 이후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